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긴급 속보입니다. 대통령의 업무 보고가 이어지면서 세종시 관가의 국정감사보다 더 무서운 초긴장 상태가 발령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무서운 업무 보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장관은 물론 실무국장까지 호출해서 즉문즉답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파격적인 업무 스타일, 그리고 그 질문을 대비하기 위해 밤샘 열공 모드에 들어간 공무원들의 숨겨진 이야기까지 오늘 저희가 단독으로 심층 분석합니다. 특히 잠시 뒤 챕터 4에서는 대통령 앞에서 정확한 숫자로 답하며 국민 신뢰를 얻었다는 한 국장의 행보를 공개하며 이 공개 행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챕터 1 국감보다 무서운 대통령 업무 보고 왜? 대통령의 업무 보고 왜 장관들도 벌벌 떨까요?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세종 관가의 긴장감이 얼마나 높은지 현장에서는 국정감사보다 더 부담스럽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회 국정감사는 정치적인 질이나 공방이 주를 이루는 반면 대통령의 업무 보고는 정책의 민낯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숨김없이 검증받는 자리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 생중계라는 압박. 국민이 모두 지켜본다. 이 대통령의 업무 보고는 공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이는 곧 국민이 직접 국정 운영을 감시한다는 뜻입니다. 과거 비공개로 진행되던 업무 보고와 달리 실무자가 답변을 머뭇거리거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모습이 전국에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의 말처럼 국정감사는 장관이나 차관이 총대를 메고 답변할 수 있지만 이번 업무 보고는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급 간부들이 직접 질문을 받고 답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현장 책임자의 전문성과 역량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만큼 긴장도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A. 즉문즉답과 구체적 사례. 요구 준비 부족은 곧바로 탄로. 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가 아니라 지난 6개월간 지원받은 중소기업 중 매출이 실제로 증가한 기업의 수는 몇 %인가? 와 같이 데이터 기반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외환 관리 문제, 다원시스 낙찰 논란 등 민감한 사안들까지 현장에서 직접 거론되면서 부처 내부에서는 준비가 부족하면 바로 드러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 17일 열공 모드에 돌입한 중기부의 긴장감. 당장 17일 업무 보고를 앞둔 중소벤처기업부는 완전 열공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한성숙 장관은 지난 15일 하루 일정을 모두 비우고 보고 대비에 집중했으며 정책실과 전략기획실은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실국장들이 직접 데이터를 외우다시피 암기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용 가능한 모든 질문 시나리오를 가상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부처 간의 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로 변모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중기부가 이 무서운 업무 보고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핵심 질문은 무엇이 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챕터 2. 중기부 열공 모드. 내부 전략. AI급 답변을 위한 암기 전쟁. 중기부는 이 무서운 시험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정성적 표현 대신 데이터로 승부해야 합니다. 17일 업무 보고를 앞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부 분위기는 그야말로 완전 열공 모드입니다. 공무원들이 국정감사나 예산심의 때와는 차원이 다른 긴장감 속에 숫자 암기 전쟁을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들의 내부 전략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1. 정책 검증의 장으로 바뀐 업무 보고. 과거의 업무 보고는 부처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홍보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스타일은 이 보고를 정책 검증의 장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좋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와 같은 정성적 표현이 아니라 이 정책을 통해 수혜를 입은 소상공인의 매출이 전년 대비 15.3% 증가했습니다와 같이 데이터 기반의 답변이 요구됩니다. A. 실국장들의 숫자 암기. 필수.
현장 책임자 리스크. 가장 큰 변화는 답변 주체의 이동입니다. 대변인실 관계자의 말처럼 장관이나 차관이 아닌 실국장급 간부들이 직접 질문을 받기 때문에 각 국장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정책 분야의 모든 주요 통계와 수치, 레퍼런스 데이터를 완벽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마치 인공지능 AI처럼 정확한 숫자로 대답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국장의 대응을 AI처럼 정확한 수치로 답하는 전문성으로 높이 평가한 레퍼런스는 다른 부처 실무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시나리오 없는 질문에 대비하는 방법. 중기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스타일이 어떤 질문을 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정책실을 중심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질문 시나리오를 가상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언급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 플랫폼 공정화, 소상공인 지원 실적 등 모든 공약 연관 분야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암기하는 과정입니다. 보고 자료 역시 장관용 요약본이 아닌 실국장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질의응답 중심 자료를 병행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언어와 데이터로 설명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순기능도 있다는 내부 평가도 나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중기부 업무 보고의 핵심이 될 대통령의 3대 중점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챕터 3. 중기부 업무 보고. 핵심 질문 예측. 데이터로 증명하라. 대통령이 중기부에 물어볼 3대 핵심 질문은 무엇일까요? 공정과 체감이 키워드입니다. 이 대통령의 업무 보고는 언제나 공약과의 정합성과 정책 실효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17일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이 가장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질 분야는 어디일까요? 저희는 대통령의 핵심 기조인 공정, 보호, 성과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질문을 예측했습니다. 1. 핵심 질문. 플랫폼 공정성 개선, 소상공인 체감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 중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은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공정거래 질서입니다. 대통령이 규정을 어겨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정도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 질문. 중기부가 지난 1년간 플랫폼 거래 공정성 개선을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 실제로 대형 플랫폼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던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률은 몇 %인가요? 단순 규제 건수가 아닌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체감하는 변화 수치를 제시하십시오. A. 핵심 질문. 소상공인 보호와 재정 투입 실효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제 효과를 데이터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예상 질문. 단순히 예산 집행 규모가 아니라 재정 투입을 받은 소상공인의 평균 폐업률이 동종업계 대비 얼마나 낮아졌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십시오. 특히 체납관리단 확대 등 고액 체납 관리에 대한 정책이 소상공인 보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회수 실적 증가율로 설명해 주십시오. 3. 핵심 질문. 기술 기반 창업의 질적 성과. 창업 및 벤처 정책에 있어서도 대통령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질문. 지난 1년간 중기부가 지원한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중 해외 수출에 성공하거나 대기업과 협력 계약을 맺은 기업의 비율은 몇 %인가요? 단순 창업자 수 증가가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기업의 후속 투자 유치 규모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처럼 대통령의 질문은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와 수치로 설명 가능한 성과에 집중될 것입니다. 중기부 실무진들이 밤샘 암기를 통해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잘 진행된다면 국민의 신뢰는 물론 공직 사회의 전문성도 한층 높아지는 순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챕터 4. 농식품부 식량국장. 레퍼런스 회자. AI처럼 답하라.
대통령 앞에서 번쩍 손을 들었던 한 국장의 행보. 관가에 AI처럼 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겨준 사연을 공개합니다. 챕터 2에서 잠깐 언급했던 최근 세종관가에 화제가 되고 있는 한 공무원의 이야기는 이번 업무보고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바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식량국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국장의 성공적인 대응은 모든 부처 실무자들에게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1. 식량국장의 순간의 재구성. 당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유전자 변형 통계, 수입, 농산물 비중 등 식량 안보와 직결된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통계 수치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식량국장이 번쩍 손을 들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발언한 뒤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인공지능처럼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를 꺼내듯 술술 설명한 것입니다. A. 대통령실의 극찬과 관가의 부담. 대통령실은 이 식량국장의 대응에 대해 인공지능처럼 정확한 수치로 답하는 전문성으로 국민 신뢰를 높였다고 공식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앞으로 대통령 업무보고의 표준 답변 모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세종관가에서는 식량국장만큼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팽배해졌습니다. 이는 공직사회가 정성적 보고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전문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공개 업무 보고의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 이 같은 공개 업무 보고 방식은 정책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실무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복잡한 정책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이해하게 되어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중기부 관계자 역시 정책을 제대로 설명할 기회이자 정책을 데이터로 설명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역기능. 그러나 실무자들이 본연의 업무 대신 숫자, 암기와 시나리오 대비에 과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르면 큰일 난다는 공포감은 공직 사회에 불필요한 긴장감과 소극적인 자세를 유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 스타일은 대한민국의 행정,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처럼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효성을 강조하는 진짜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챕터 5. 대통령 업무보고. 스타일 분석. 국민 체감이 최우선이다. 이 대통령이 즉문즉답을 고수하는 진짜 이유. 단순한 실무 검증을 넘어 국민 체감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파격적인 업무보고 스타일은 단순히 공무원들을 긴장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밑바탕에는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인 국민 체감과 공정이라는 강력한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대통령이 왜 이처럼 민감한 사안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현장에서 요구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형식보다 국민 체감을 강조하는 리더십. 이 대통령은 줄곧 형식보다 국민 체감을 강조해 왔습니다. 과거 정부의 보고서가 추진 실적이나 예산 집행 규모와 같은 형식적인 수치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면 이 대통령은 그래서 국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중기부 업무보고에서도 단순한 수출 지원 예산 규모가 아니라 실제로 수출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수와 그들의 매출 증대 효과를 요구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는 행정의 목표를 결과에서 효과로 바꾸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A. 공정을 위한 공개 검증. 부패와 비효율 차단. 이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민감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대형 플랫폼을 겨냥하여 명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규정을 어겨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발언은 이 같은 철학을 반영합니다. 업무 보고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외환 관리 문제, 다원시스, 낙찰 논란 등 민감한 사안들을 현장에서 거론하는 것은 숨겨진 비효율이나 부패 가능성을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검증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세청을 상대로 고액 체납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 역시 공정한 사회 구현이라는 목표와 직결됩니다. 3. 관가의 평가. 정책 검증의 장. 세종시 관가에서는 이번 대통령 업무 보고를 두고 정책 발표의 장이 아니라 정책 검증의 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 부처 관계자는 국감이 정치적 질의가 많은 자리라면 업무 보고는 정책의 민낯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정 운영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은 단기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결정 과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챕터 6. 중기부 한성숙 장관의 대비. 현장 언어로 소통하라.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산하기관에 내린 특명. 현장에서 바로 설명할 수 있는 정책 언어를 준비하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인 한성숙 장관 역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업무 스타일에 맞추어 치밀한 대비를 진행 중입니다. 단순한 방어 논리보다는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증명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이 산하기관과 실무진에 내린 특명은 바로 현장 언어로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1. 장관 요약본 대신 질의응답 중심 자료. 통상적인 업무 보고에서는 장관이 대통령에게 올릴 요약 보고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중기부 대비 과정에서는 이 요약본 외에도 실국장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질의응답 중심 자료를 병행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언제든 장관을 건너뛰고 실무자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장관 본인이 모든 것을 커버하려는 것보다 현장 책임자들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대통령의 질문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 산하기관 송년회도 취소된 올인 준비 태세. 중기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연말을 앞두고 산하기관들의 송년회 일정도 대부분 정리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는 조직 전체가 업무 보고 준비에 올인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한성숙 장관은 산하기관 보고 과정에서 현장에서 바로 설명할 수 있는 정책 언어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학술적이고 관료적인 표현 대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정책 성과를 설명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민 체감을 맞추려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3. 중기부의 순기능 기대 데이터 행정의 제도화. 비록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업무 보고를 준비하고 있지만 중기부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정책의 질을 높이고 행정 문화를 개선하는 순기능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습니다. 한 관계자는 생중계라는 부담이 있지만 동시에 정책을 제대로 설명할 기회라며 정책을 데이터로 설명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기부가 담당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성숙 장관의 이러한 치밀한 준비와 현장 언어 주문이 대통령의 까다로운 질문 세례를 어떻게 통과할지 17일 업무보고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챕터 7. 국세청 등 다른 부처 레퍼런스. 고액 체납 관리의 압박. 국세청에도 불어닥친 무서운 업무보고의 그림자. 고액 체납 관리 강화 주문과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이 시사하는 바는,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는 중기부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 부처에도 이미 강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을 상대로 한 대통령의 질의 내용은 국정 운영의 공정 기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레퍼런스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중기부가 배워야 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 국세청 고액 체납 관리 강화 주문. 이 대통령은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고액 체납 관리 강화를 직접 주문했습니다. 단순히 원론적인 지시가 아니라 체납관리단 확대와 이를 위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세금 회피는 곧 공정성 훼손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적인 성과를 위해 자원 투입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A. 실효성에 방점을 둔 질문의 영향.
이 같은 대통령의 질의는 다른 부처에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국민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나 변화를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실제 회수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3. 중기부의 시사점. 공약과 직접 연관된 데이터 준비. 중기부는 국세청 사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공약과 직결된 분야의 데이터는 완벽해야 한다. 중기부 소관인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입니다. 이 분야의 정책 성과는 반드시 회수율, 피해 감소율, 매출 증대율 등 구체적인 데이터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둘째, 불편한 진실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은 민감한 사안도 현장에서 거론하는 스타일입니다. 정책의 부작용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변명보다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치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업무보고는 모든 부처가 성과와 실효성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투명하게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드라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챕터 8. 공개 업무보고의 미래. 정책 민낯 공개와 행정의 혁신. 대통령의 무서운 업무보고,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행정의 투명성 혁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다룬 이 대통령의 공개 온라인 업무보고 스타일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의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 행정의 미래와 우리 시니어들이 주목해야 할 최종적인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정책의 민낯이 드러나는 투명성 혁신. 공개 업무보고는 정책의 민낯을 국민에게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고 일하고 있는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정부의 책임감을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중기부 관계자의 말처럼 이것은 정책을 데이터로 설명하는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킬 것입니다. A. 행정의 질적 변화. 성과 중심 시스템 정착. 이 같은 시스템이 정착되면 공직사회는 과정 중심의 행정에서 성과 중심의 행정으로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보고서 작성에 들이는 시간보다 실제 정책의 효과와 실효성을 높이는 데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시니어 복지 정책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3. 최종 관전 포인트. 중기부의 데이터는 통할까? 17일 중기부 업무보고의 최종 관전 포인트는 장관과 실국장들이 준비한 데이터 기반의 현장 언어가 대통령의 까다로운 질문 세례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공정성 개선 수치와 소상공인 폐업률 변화와 같은 국민 체감형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지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국감보다 무서운 대통령 업무보고의 모든 것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공개 행정의 변화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국정 운영 소식과 시니어 라이프에 꼭 필요한 깊이 있는 시사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